네, 오늘의 시작 기도로 마르코복음 1장 21절과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수사학, 생각에 옷을 입히다. 한국에서 일하다 보니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실천이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방송 녹화하는 날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만 담고 살아가도 될 생각의 편린들을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세상에 내놓아야 하나? 그렇게 언어 안에 갇힌 내 생각들이 제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자신의 말과 글이 정연한 논리를 갖추는 일, 말을 할 때와 장소를 분별하고 시대와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일,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글을 쓴 대로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 일,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한 말과 쓴 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성인 군자라 불릴 것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제 손으로 쓰인 글이 세상과 사람을 향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오늘은 우리들의 말과 글, 그리고 우리들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생각에 예쁘고 우아한 옷을 입히듯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말과 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가르침만이 올바른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사학, 생각에 옷을 입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세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생각에 옷을 입히는 게 무슨 뜻인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 다뤄보도록 하죠. 네. 제가 왜 이 수사학, 닦을 숫자에 말 사자, 그러니까 말을 닦는, 말을 잘 닦고 꾸미 가꾸는 그런 거기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네.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카, 수사학에 대해서 한번 꼭 다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왜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냐면, 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를 친절한 사람, 친절한 민족, 네. 이렇게 말들을 자평을 평가해요. 스스로 많이 네. 해요.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마음은 그런데 네. 우리의 그 일상 언어 생활, 네. 친구들과 대화할 때, 또 낯선 사람을 대할 때 표정과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제스처와 이 말들이 사실은 저처럼 이제 유럽 문화권에, 그러니까 오래 계셔. 서양 언어권에 살다 온 사람들에게 조금은 거칠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부족해요, 표현이. 그래서 오해도 많고, 네.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깔깔깔깔 웃고 다니는 네. 그 여고생들이 네. 아주 편안하게 그 방송 불가용 그런 네네. 그 욕설을 많이 섞어서 쓰더라고요. 네. 비속어와 욕설을. 네. 근데 막 저 입에 담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애들은 그게 욕이 아니라 일상어. 그냥 일상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지하철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어깨를 부딪혔을 때 미안하다, I'm sorry, 뭐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툭툭툭 다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화하는 문화가 안 돼 있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TV를 보면 이제 아주 잘 준비가 된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선동을 위한 연설을 해요. 네. 그 연설의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그런 정치가들이나 어떤 전문가 그룹이 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때 네. 뭐 그들의 목적이 저 상대를 제압하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제압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나는 더 돋보이려고 우리가 대화를 하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아주 예쁘고 우아한 옷을 입혀서 내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 세상에. 네. 그러면 이 옷을, 그러니까 이 언어를, 저의 언어를 들은 사람이 매력 있게 듣고 마음에 들어서 이 옷을 사게끔 하는 게 이게 대화의 기술이고 설득의 기술이에요. 네. 목적이고. 그게 목적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대화의 기술,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게 어떤 막 정말 기술적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이 대화, 생각의 옷을 입히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도 닫고 네. 우리의 인격도 수용하는 거기까지 가는 일종의 수련이란 말이에요. 네. 네.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에요. 네. 네. It's an art. 네. 예술에 가깝죠. 네. 그렇게 대화한다면 계속 대화하고 싶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저 사람하고 네. 말도 섞기 싫어. 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데 성서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대화의 말에 관한 건데 이제 이 부분 집에서 9장 17절과 18절 일은 장인의 솜씨로 칭찬받고 백성의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 말로 칭찬받으리라. 수다스러운 자는 자신의 성읍에서 두려움이 되고 조심성 없는 자는 자신의 말로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 시작 기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회당 안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왜? 권위.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사람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요. 네. 네.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겠어요. 네. 이 참다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논리도 중요하고 이제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논리와 감성의 그 호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격, 네. 캐릭터예요. 네. 네. 거기서 권위는 다 나와요. 네. 우주의 나이가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두리뭉실하게 150년, 150억 년 이렇게 네. 했어요. 네. 지금은요. 저 칠레 아타카마라는 사막에 네. 아타카마 코스믹 텔레스코프라는 ACT라는 망원경이 있어요. 있죠. 예. 네. 야, 이 망원경이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라고. 그러니까 우주의 마이크로 전자파 네. 뭐 배경, 백그라운드. 네. 이게 뭐냐면 빅뱅 당시에 네. 그 잔상을, 일어났죠. 잔광을 포착을 해서 네. 그거 복사 그 열을 네. 뭐 복사 지도를 연구하는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렇게 해서 밝혀낸 게 137억 년 하고 7천만 년 네. 플러스 마이너스 4천만 년 차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이제 유럽 우주국에 플랑크라는 그 위성이 있는데 이 플랑크가 분석해낸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우주의 나이다 하면 137억 년 정도라고 하면 아주 정확해요. 나사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138억 년이라고 이제 내놨는데 1억 년 차이가 뭐 네. 100년도 못 사는데.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한 45억 년. 그리고 좀 더 한 5억 년, 6억 년, 7억 년 지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명이 탁 나왔다고 이제 밝혀내고 있고, 한 기원전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500년 전에 최초의 그 지난번 봤죠? 길가메시의 네. 서사시의 서사시. 그 쐐기 문자, 네. 그게 이제 최초의 문자라고 이제 발견된 거 그래요. 네. 우주의 나이도 밝혀내고 사람이 생명이 언제쯤 나타나는지 다 최초의 문자까지도 밝혀냈는데,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놀랄 만치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러겠어요? 남는 게 없어요. 언어는 한번 나오고 사라지지. 네, 그러네요. 공중에 무슨 뭐 전자파를 남기겠어요. 네, 무슨 흔적이 화석에 없네요. 네. 흔적이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호모사피엔스가 네. 한 35만 년 전에, 그러니까 60만 년, 70만 년 그쯤에는 네안데르탈린과 함께 옛날에는 영장류들. 옛날에는 네안데르탈에서 뭐 분류된 것도 말했고 그런데 네. 동시대에 공존했는데 무슨 일인지 네안데르탈인은 다 멸종했고 사피엔스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은 네. 그 자신의 놀랍게 커져가는 그 인지 능력을 네. 언어와 결합시켰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이 우주의 역사, 이 지구라는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 인지 능력과 연결된 언어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원숭이처럼 싸워야 돼요. 침팬지처럼 싸워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네.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타협하고 설득하면서 네. 더 이상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네. 그 전에 타협이 되고 하는 그런 건데 아주 놀라운 거죠. 네. 네.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지혜서, 그 잠언과 지표서의 대부분은 말에 대한 경계 가르침이에요. 네. 지표서 27장 4절에서 7절은 정확히 대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룰 대화에 대해서 나와요. 네.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옹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예.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수련되고 대화를 절제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련되고 성장하는 거죠. 네. 자, 왜 수사학이냐? 수사학은 그러니까 연설가들이 아니면 그냥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이 화자 말하는 이와 청자가 또는 이제 글 쓰는 이가 문장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설득하는 거잖아요. 네. 교감이 되면 좋고. 그렇죠. 보세요. 요즘에는 옛날 조선시대처럼 단절된 세계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는 보세요. 세상 사방에 어디에도. 외국 사람들이 있고 외국 노동자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시대예요. 네. 우리도 많이 나가지만 밖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네.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다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네. 설득하고 경청하고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네. 네. 사회 구조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네. 민주주의는 역시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설득해야 되고, 네. 그런 게 다 훈련이 된 시민들이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면
민주주의도 도태되는 거죠. 후퇴하거나 도태되거나 뭐 후퇴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 국민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 사회가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말을 통해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상호 공생 공존하고 호환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이제 생각에 옷을 입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이제 말이잖아요. 네. 이 수사학은 레토릭이라는 말은 그건 레토릭에 불과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들려요. 기술적인 그렇죠. 느낌으로. 그냥 말만 번지르르게 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수사학의 의미는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자, 말하는 연설자 아니면 이 화자의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네. 여기서 수사학의 의미가 시작돼요. 네. 이게 없으면 의미조차 없고 시작조차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대화에 있어서 연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수사학의 목표는 누구냐, 목적은 누구냐? 우선 청자에게. 청자예요. 내 생각을 내 방식대로 내가 다다다다다다 그냥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옷을 입히는데 네. 이 옷을 입히는 게 바로 언어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언어가 잘 옷을 입혀지듯이 잘 입혀지면. 생각에 언어가 잘 입혀지면 저 사람이 이 옷을 살까 말까 와 매력적이면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득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저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저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고 저 사람에게 조언을 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결론에 함께 도달하는 건데 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성당에서 성당 신자들끼리 모였을 때도 학교에서도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네. 자기 얘기만 하는데 듣는 사람은 아주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어떤 신부님이 강론을 10분 안에 딱 하시는데 네. 굉장히 그 강론이 매력적이어 봐요. 네. 성당에 신자들이 막 늘어날 거 많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게 매력인 거예요. 네. 네. 근데 막 강론이 20분, 30분인데 한 절반 이상이 울고 있어요. 답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수사학을 통해서 세 가지 연설의 유형, 그러니까 대화의 유형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조언을 위한, 토의를 위한 연설이에요. 네. 그건 이제 권유하거나 만류하는 거예요. 네. 이거 좀 해봐. 아니면 하지 마.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게 우리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그 토론 문화, 연설 문화가 이제 사라지고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토의 또는 조언을 위한 연설을 우리가 넘겨받았어요. 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강론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변론을 위한 연설이에요. 네. 법정에서. 네. 이 사람은 이건 고발하거나 누구를 변호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한 네. 이건 과거에 저지른 일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따지는 거예요. 네. 네. 또 하나의 분류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선동을 위한 연설이다 해서 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선동을 위한 거예요. 네.
저 사람보다 내가 왜 낫기에 나아서,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럼 굉장히 공격적일 수 있죠. 네, 네. 히틀러나 무솔로니 네. 아주 그냥 이 선동 정치의 네. 정치 연설의 대가 천재였잖아요.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 이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말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법률가들처럼 변호사나 검사들처럼 법정에서 누군가를 고발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조언하고 권유하거나 만류해서 네, 네. 우리가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네. 토의, 조언을 위한 대화를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매력적인 옷을 입혀서 사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세 가지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요구되는데 첫 번째가 로고스예요. 로직이죠. 네. 이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네. 논리도 없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해요. 네. 아무도 안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를 갖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어도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호소력을 갖춰야지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데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기 얘기만 하죠.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맨 처음에 논리부터 약하고 이성의 호소도 안 되죠. 이제 두 번째로 아주 잘 알려진 단어이긴 한데 페이소스, 영어로는 페이소스 그러는데 이제 파토스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는 네. 이건 감성적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준비돼 있어. 네. 그런데 내가 하는 족족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저 사람의 그 눈물을 쏙 뺄 정도로 가혹해. 그리고 너무 날카롭고 거칠어. 그러면 감성적인 호소력이 없잖아요. 네, 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호소력 플러스 감성적 호소력. 호소력.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V에서 네. 막 어떤 한 상대를 마치 굴복시키는 게 목적인 것처럼 네. 토론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이 감성적 호소력인 면에서는 빵점인 제로. 거죠. 제로인 거죠.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에토스라는 건데요. 로고스, 파토스, 그다음에 이제 에토스인데 이건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호소라고 해요. 그래서 에토스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캐릭터, 그 사람의 인품 네. 정도.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지금 이성적으로 잘 호소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감성적인 호소도 잘하고 아이 컨택도 잘 되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에 잘 돼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성품이 덜 됐어. 개차반이에요. 저 사람이 지나온 삶이 저 사람의 행위가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의 말을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감성적 호소를 갖고 있다고 해도 누가 들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에토스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자,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저기서 또 다른 말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해놓고 자기 주변 친구들 다 죽는데 자기만 살아서 왕이 되고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해봐요. 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력을 가지고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이고 인격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생활 안에서의 그 대화가 주변 친구들과 또는 남편과 아내가 또는 자녀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품격 있고 우아한 옷을 입혀서 건네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잘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호소, 감성적인 호소, 그보다 더 중요한 나의 삶의 궤적, 행적을 바탕으로 한 나의 인격, 성품, 이거 단시간에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늦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언어를 잘 수련하고 수사라는 그 학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맑아지고 인격, 신앙심, 호소력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님들이 하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침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영광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